네, 댓글 하나 달면 5,000원, 게시글을 달면 10,000원. 글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일까요? 지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국정원의 이른바 댓글 부대 운영 가격표입니다. 댓글을 달면 5,000원을 주고요. 찬성 또는 반대, 좋아요를 표시하면 500원을 주고요. 그리고 게시글을 좀 길게 쓰면 10,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누가? 국정원이. 누구에게? 외부 민간 댓글 운영팀에게. 한 30여 개의 운영팀이 작동을 했다는 얘기가 속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팀장들 가운데는 퇴직 국정원 직원도 있었고요. 대령 정도의 영관급 장교들도 좀 있었습니다. 자티즘 북바라기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음식점에서 식당 메뉴 차려놓고서 음식 파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이 기막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건당 한 5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예. 그게 이제 말하자면 쓰여졌을 때 정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한 건씩을 하게 된다고 3분의 1 정도는 낙종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았고, 예. 그러다 보면은 건별로 했지만 보수는 한 달에 55에서 75 그 정도 수준에 있었. 사파를 따로 그려서 공급해주는 측이 있었고, 예. 저는 이제 원컷이나 포커스로 돼 있는 그 만평 그 그림을 네. 받은 상태에서 그 안에 이제 말풍선을 한두 줄 채워넣는 것입니다. 후보자 개인에 대한 어떤 흑색 선전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금돼 있을 동안 컴퓨터나 노트북 게시글을 삭제한 적 있습니까? 재정 신청 중인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서 답변 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원세훈 원장으로부터 선거 개입 댓글을 사이버 활동을 하라고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선거 개입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민병주 국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지시받은 적 없습니다. 1심 재판에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무죄로 해주신 데서는 아주 저는 옳은 판단해 주셨다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정치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 계속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 정책을 여러 형태로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인터넷 댓글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건 몰랐다고 지난번에 최후 진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선거법은 무죄가 나왔고 예. 국정원법은 유죄가 나왔잖아요. 예. 재판 결과 받아들이십니까? 예, 게시글 10개만 달면은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요즘 일당 10만 원 벌기 쉽지 않은데 게시글 10개 달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시대에는 다시는 저런 암흑의 시대가 없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국가정보원에 엄청난 돈을 국가 예산을 통해서 넣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특수활동입니다. 간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 없이 돈을 쓰라고 줍니다.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간첩 잡으라고 그랬더니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한 겁니다. 방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 국정원 직원들, 원세훈 전 원장,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오만합니까? 저런 허위의 정보원들이 한 시대를 줄을 잡았던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국정원 개혁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왜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 방금 화면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2012년에 인터넷 그 포탈을 비롯한 인터넷이 정말 좌티즘과 북바라기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서 이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나라가 공산화 된다. 정말 이런 위기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건당 500원, 1,000원, 10,000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건당 지급을 한 것인지 김영주 의원님, 진짜 그때 이 인터넷이 좌파들한테 다 점령당했었어요? 그 과정에는 이제 광우병 파동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슨 이렇게 근거 없는 것들이 했다. 또 실제적으로 많이 초창기에 사실은 지난 말하자면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말하자면 인터넷이라든지 사이버 공간을 대체로
좌파들이 접근했다라는 것이 우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인식이었어요.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창기에 그런 사이버상에서 밀린다라고 하니까 예. 행안부 장관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장을 오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런 기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 근데 지금 제가 쓰고자 하는 것은 이제 국가정보원이라는 것이 내셔널 인텔리전스 서비스인데 예. 결과적으로 얼마나 한심하냐 하면 사실은 어제 보니까 어떤 언론에서 서울대 교수님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100% 댓글이 작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규명됐습니다. 사실. 예.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집단이 국가정보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정말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점조직으로 다단계를 예. 하고 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실제적으로 오히려 연영승이나 대북 활동을 예. 훨씬 더 집중해야 될 시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하는 예. 그런 정도의 측면에 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운 부분. 예. 노 변호사님. 2011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11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이었습니다. 예. 2012년도에는 4,580원이었습니다. 시간당. 예. 물론 2017년에는 6,470원 올랐죠. 이거 올리는데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6년 걸렸습니다. 예. 근데 댓글 하나 달면 5,000원이고 게시글 하나 달면 10,000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네.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받은 거네요. 네. 예. 30억 원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거 주는데. 반환 청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양심을 팔아서 국민들의 사고방식을 이상하게 예. 만드는 그 국정원 관계자 중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책임 있는 분들 예. 정말 양심 선언하시고 정말로 좀 국가에 떳떳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고 교수님. 저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댓글 수사하다가 불이익을 당했고 다시 지금 화려하게 복귀를 해서 막 의지를 가지고 예.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할 걸로는 믿습니다만은 최근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예. 마치 그 댓글 팀장 또 그 팀원들의 문제로 지금 이렇게 본질 문제가 예. 좀 변질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잘못된 사람들이죠. 예. 그 뭐 무슨 국정원 전직 직원들 모임 뭐 양재라든가 뭐 이명박과 무슨 아줌마 부대 예. 뭐 무슨 늘푸른 뭐 희망연대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주축이 돼갖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잘못이지만 이런 일을 시킨 국정원장에서부터 차장 그다음시 뭐 국장, 단장, 팀장, 국정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정원이 끊임없이 이 중앙정보부 자체가 정치를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박정희 시대에 그 김종필 씨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국정원이 지금까지 무슨 셀프 개혁을 한다 뭐 한다고 했지만 정권마다 한 번도 이런 정치 개입을 하는 적이 없어요. 예. 이걸 뿌리 뽑으려면은 그 밑에서 뭐 몇 푼 그 용돈 벌어간 그 사람들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그때 담당 국장도 있고 단장도 있을 거고 뭐 줄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조사를 먼저 해야죠. 물론 뭐 그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팀원도 하고 팀장도 조사하리라고 보지만 지금 검찰이 조사하면서 누가 그 책임자인지 모릅니까? 국장, 단장 그런 사람들부터 불러들여가지고 딱 끄먹게 하면은 이런 일 없어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기껏 팀장 몇 사람 불러다가 조사하고 그 사람들한테 죄 씌우고 그 사람들 뭐 처단을 뭐 법적 예. 조치 취해가지고 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없어집니까? 예. 좀 책임자급까지도 좀 철저하게 수사.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 이 사실을 몰랐느냐까지도 대통령까지도 그게 문제가 예. 됐다면 청와대에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그런 그것까지도 것까지 하가? 다 해서 뭐 이명박 대통령도 관여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엄한 처벌을 해야죠. 그래야 국정원이 제대로 정치 개입하는 예. 그런 일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실장님. 네. 아까 앵커께서 그러셨잖아요. 당시 상황이 그랬느냐, 뭐 좌파들이 인터넷을 뭐 점령했느냐, 이 시각이 맞느냐. 예. 사실 뭐 좌파가 점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2002년도 선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된 선거 직전부터 사실은 그 4대 인터넷이 있었잖아요. 저 천리안, 나우누리, 예. 이때부터 사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논객들이 거의 이 전체적으로 사이버의 어떤 그런 이 토론을 좌우했던 게 맞아요. 예. 그래서 보수 진영 또는 보수 정당에서는 언제나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언제 이거를 이 토론의 장에서
안에서 예. 우리가 맞서 볼까? 최소한 이길 생각도 못 하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2012년 선거에서는 정말 이건 나쁜 일입니다. 제가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응인데 국정원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다 나선 거예요. 그 국가 기관까지 나설 정도로 사실은 보수 진영이 그런 어떤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다. 그러니까 예. 이 선거 이후에 어쨌든 굉장히 나쁜 일이지만 자평을 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2012년 선거에서는 보수 진영도 그러니까 그 사이버상에서 어쨌든 한번 나서 봤다. 이렇게 자평을 하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이 잘못된 일이지만 예. 어쨌든 컴플렉스가 있었다라는 거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있었으면 그냥 자발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에서 글 쓰고 댓글 달고 하면은 관계가 없는데 국가기관이 이제 돈까지 줘가면서 알바비까지 줘가면서 시켰다는 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겠죠. 차 의원님. 그리고 지금 객관 상황에 대한 좀 다른 그 기억이 좀 작용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이제 사실 말은 좌파 진영에 비해서 우파 진영이 인터넷에서 취약해요. 취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명박 정부 시대 때는 상당한 부분 그 일정하게 세력을 회복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그 우파 인터넷 언론도 등장했고 여러 가지 우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 사이트도 예.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이렇게 대응하고자 이렇게 국정원 댓글 부대가 생긴 거는 아니고요. 예. 그 당시에 그 북한에서 디도스 공격 등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상당히 국내의 여론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 저는 그것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그러한 일정하게 그 국정원의 등의 어떤 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국회에서도 많이 됐어요. 예. 다만 문제는 뭐냐. 이걸 악용한 거예요. 악용. 선거용으로 그리고 그것도 국내 정치용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요즘도 그런 거 느끼는데 악성 댓글은 아마 예. 돈 받으려고 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자기가 댓글 쓰면서 어떤 비판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악성적으로 하는 거는 뭔가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 요즘도 아마 어느 쪽이든 이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급하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인터넷을 점령하라. 이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없었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당시 상황을 좀 오판한 모양인 것 같군요. 예.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댓글 하나 달면 5,000원, 게시글을 달면 10,000원. 글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일까요? 지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국정원의 이른바 댓글 부대 운영 가격표입니다. 댓글을 달면 5,000원을 주고요. 찬성 또는 반대, 좋아요를 표시하면 500원을 주고요. 그리고 게시글을 좀 길게 쓰면 10,000원을 준다고 합니다. 누가? 국정원이. 누구에게? 외부 민간 댓글 운영팀에게. 한 30여 개의 운영팀이 작동을 했다는 얘기가 속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팀장들 가운데는 퇴직 국정원 직원도 있었고요. 대령 정도의 영관급 장교들도 좀 있었습니다. 자티즘 북바라기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음식점에서 메뉴, 식당 메뉴 차려놓고서 음식 파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이 기막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건당 한 5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예. 그게 이제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선거 개입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민병주 국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지시받은 적 없습니다. 1심 재판에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가지고는 그 무죄로 해주신 데서는 아주 저는 좀 옳은 판단해 주셨다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정치 개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 계속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 정책을 여러 형태로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인터넷 댓글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건 몰랐다고 지난번에 최후 진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선거법은 무죄가 나왔고 국정원법은 유죄가 나왔잖아요. 예. 재판 결과 받아들이십니까?
예, 게시글 10개만 달면은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요즘 일당 10만 원 벌기 쉽지 않은데 게시글 10개 달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시대에는 다시는 저런 암흑의 시대가 없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국가정보원에 엄청난 돈을 국가 예산을 통해서 넣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특수활동비입니다. 간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 없이 돈을 쓰라고 줍니다.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간첩 잡으라 그랬더니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한 겁니다. 방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 국정원 직원들, 원세훈 전 원장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오만합니까? 저런 허위의 정보원들이 한 시대를 줄을 잡았던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국정원 개혁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분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왜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 방금 두 화면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쓰여졌을 때 정산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매일 한 건씩을 하게 된다고 3분의 1 정도는 낙종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면 뭐 건별로 했지만 보수는 한 달에 뭐 55에서 75 뭐 그 정도 수준에 있었. 사파를 따로 그려서 공급해주는 측이 있었고, 저는 이제 원컷이나 포커스로 돼 있는 그 만평 그 그림을 받은 상태에서 그 안에 이제 말풍선을 한두 줄 채워넣습니다. 후보자 개인에 대한 어떤 흑색 선전에 가까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금돼 있을 동안 컴퓨터나 노트북 게시글을 삭제한 적 있습니까? 재정 신청 중인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서 답변 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원세훈 원장으로부터 선거 개입 100건을 사이버 활동을 하라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2012년에 인터넷 그 포탈을 비롯한 인터넷이 정말 좌티즘과 북바라기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어서 이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나라가 공산화된다. 정말 이런 위기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건당 500원, 1,000원, 10,000원, 뭐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건당 지급을 한 것인지 김영주 의원님 진짜 그때 이 인터넷이 좌파들한테 다 점령당했었어요? 그 과정에는 이제 광우병 파동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슨 이렇게 근거 없는 것들이 했다. 또 실제적으로 많이 초창기에 사실은 지난 말하자면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말하자면 인터넷이라든지 사이버 공간을 대체로 좌파들이 접근했다라는 것이 우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인식이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창기에 그런 사이버상에서 밀린다라고 하니까 행안부 장관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장을 오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런